역사적으로요. 권력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뭔지 아시나요? 달콤하고 즐겁고 멋지고 근사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대. 한순간에 너의 인생이 잘 풀리게 해줄게. 자, 이런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 속는 겁니다. 지금도 종교, 사기꾼, 도박, 정치인, 권력자, 하다못해 다이어트약, 책파리꾼들이 많이 써먹는 환상이죠. 거대하고 완전한 변화를 약속합니다. 실상 진실은 추하고 불쾌하기 때문에 종종 외면을 당하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괴로운 현실에서 환상을 만들어준다? 빈곤이 부로, 병이 건강으로, 비극이 환희로 바뀐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죠. 결국 미국인들은 이렇게 빠르고 편한 환경에 익숙해져서 가혹하고 힘겨운 일상에서 쉽고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환상과 공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자, 트럼프는 돈 많은 사업가입니다. 이미 수없는 사기, 횡령 혐의로도 걸린 충분히 비도덕적인 사람이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죄책감 없이 미국인들을 속이기 더 쉽습니다. 나 돈 많은 사업가야. 나처럼 너네 미국인들 인생도 풍요롭게 내가 확 바꿔줄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죠? 자국민의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자국민인 1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30분 안에 짐싸라며 대량 해고해버렸고 독선적인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국민들의 산업, 먹거리, 일자리, 주식, 물가 상승률 등 박살내버렸죠. 또 현대 사회에서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살아남는 산업과 국가는 없습니다. 자동차 생산 하나, IoT 서비스 하나로만 봐도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살아남고 공생하고 성장하는 생태계죠. 그러나 트럼프는 이와는 반대로 고립주의 정책을 쓰면서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블랙캣. 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트럼프, 윤석열과 같은 인물들에 속는가, 또 부패한 권력자들의 숨겨진 수법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의 경우에 위헌적 계엄을 통해서 현재 뇌란죄 혐의로 입건됐고 또 탄핵으로도 결정을 앞두고 있죠. 아울러서 트럼프의 경우에는 1기에 이어서 무리한 관세 정책, 공무원 1만 명 등 대거 해고, 혐오 정책, 고립주의 정책 등 다소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또 부작용이 심한 제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애초에 행정가나 정치인이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행정적,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예전에 한번 대통령을 했었지만 트럼프 1기 평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죠. 예를 들어서 세계의 자유지수 후퇴, 음모론, 반지성주의 확산, 미국 국민 분열 주장, 근시안적인 정책, 대러시아 정책, 코로나19 관련 대응,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미국이 다져놓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훼손 등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것들을 말할 것조차 없을 정도로 검사로만 살았죠. 두 번째로는요, 정책 스타일입니다. 아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시원시원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처럼 시원시원하게 계엄을 내지르고 시원시원하게 관세 때려버리고 시원시원하게 공무원 1만 명을 해고해버렸죠. 자, 이런 급진적인 행태와 극단적인 선택,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비기득권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대다수인 비기득권층에 대한 공감을 잘 못하죠. 윤석열 씨는 일명 금수저 출신의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런 말을 했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멘트입니다. 다음으로 트럼프도요. 트럼프도 대대로 부동산 재벌 집안이죠. 공무원들은 미국인이자 자국민이 아닐까요? 그들한테 이직할 시간은 무슨 다짜고짜 30분 안에 짐을 싸라며 그들의 일자리와 삶을 순식간에 앗아갔죠. 분명히 자기 말로는 자국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려주겠다 하면서
미국인이자 자국민인 공무원의 일자리는 도로 뺏어버렸습니다. 자, 아울러서 트럼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혐오입니다. 이민자들은 미국인들의 피를 오염시킨다 등등 이민자 혐오, 멕시코 혐오, 인종차별, 성소수자, 여성 혐오 등등은 이건 이미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선 이후에 흑인 이민자 등 혐오 범죄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처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빼고는 다양한 사람들의 선택권과 의견은 극단적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탄압하는 정책,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치죠. 아무리 다각도로 분석해봐도, 아니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의 사태를 보더라도 이 둘에게 엄청난 권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들에게 속았고 또 여전히 일부는 속고 있나? 그건 AI 등 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은 빠르고 편해지고 있지만 인간의 판단력은 그렇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금 자신들이 무언가 빨리 손쉽게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점차 현명하고 똑똑해지고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죠. 자, 현대인의 삶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분초 사회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죠. 실제로 요한 하리의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950년대보다 훨씬 빠르게 말하고 20년 전보다 10% 더 빨리 걷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리빨리를 더더욱 추구하고 있는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AI 등 기술이 발달할수록 나의 판단과 고민 없이 손쉽고 빠르게 만들어지는 시스템과 콘텐츠가 보편화될수록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복합적 사고방식과 판단력, 인내력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실제로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집중력, 깊이 있는 사고력, 성찰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합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쇼츠나 SNS를 통해 요약되고 짧은 콘텐츠를 보다 보니 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나 현상 등에 대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진득한 성찰을 하거나 깊이 있게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쉽게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방해 요소에 저항하는 능력도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죠.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등 기술 시스템으로 빠르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라 남이, AI, 기술이 나의 인생을 빠르고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니 남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고 AI에 맡겨버리는 인생. 이렇게 되면 나중에 AI에 인간이 속고 부패한 권력자나 종교인, 사기꾼들한테 속는 인생이 돼버리니 당연히 나의 인생은 나의 주도가 아니라 남에게 의탁해서 망가져버리는 것이죠. 역사적으로요. 권력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뭔지 아시나요? 달콤하고 즐겁고 멋지고 근사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대, 한순간에 너의 인생이 잘 풀리게 해줄게. 자, 이런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 속는 겁니다. 지금도 종교, 사기꾼, 도박, 정치인, 권력자, 하다못해 다이어트약, 책파리꾼들이 많이 써먹는 환상이죠. 거대하고 완전한 변화를 약속합니다. 실상 진실은 추하고 불쾌하기 때문에 종종 외면을 당하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괴로운 현실에서 환상을 만들어준다? 빈곤이 부로, 병이 건강으로, 비극이 환희로 바뀐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게요. 현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현실은 변화가 느리고 점진적입니다. 변화를 이루려면 노력, 약간의 행운, 자기 희생, 많은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사실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죠. 또 현실은
현실과 다른 규칙과 모험에 대한, 도박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완전히 급진적이고 새로운 체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는 엄격한 규칙과 경계가 있고 우리는 그 한계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수용을 하면서 매일 똑같은 익숙한 범위 안에서, 법적인 절차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저는 현재 국회 기자지만 정치인들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리를 두고 정치인들을 경계합니다. 이게 제가 중도를 지키는 방법이고 객관적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보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제 MBTI가 INTJ여서 그런지 몰라도 딱히 나 말고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미움과 견제를 받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국회에서 직접 보면서 취재도 했었고 실제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인터뷰를 제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듣기도 했습니다. 보다 보니 듣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자, 거짓을 꾸며낼 줄 모르고 진실을 말하거나 행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권력자들은 권력과 이익에 타협하지 않거든요. 또 사람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필시 질투와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권력자들은 옳은 일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했나요? 권력과 이익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싫었다면 안 했겠죠. 용해인 의원도요. 왜 제 최애 정치인이냐면요. 아직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힘과 경험, 인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태 정치인과 권력자들에 의지하면서 서서히 부패에 동화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우재준, 김용태, 배현진 같은 사람처럼요. 근데 용해인 의원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설레더라고요. 제가 INTJ라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고 사람 보는 눈이 심각하게 까다로워서 처음에는 좋게 보더라도 대부분 1년도 안 돼서 실망한 채로 아루브 안중일 때가 거의 99%인데 제가 이 사람을 진짜 몇 년 동안 보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도덕성, 선의 기준, 성품, 정치인으로서의 철학, 성실함, 추진력, 그리고 부패한 권력과 이익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깡, 마치 내가 꿈꿔오던 소설 속 최은국에 나오던 내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젊은 정치인이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힘이 돼줄 수 있도록 내가 더 힘을 모으고 올라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요. 뭐 다른 걸 봐도 용해 의원이 저보다 언니지만 또 귀엽지 않습니까? 쿼카 닮았거든요. 저 여자가 내 여자. 아무튼 반면에요. 권력과 이익에 타협하는 권력자들은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경우도 계엄 이후에 나타날 상황은 무서워하지 않으나 명태균과의 비리 사건 노출은 무서워하고 트럼프도 관세를 통한 전 세계적 타격과 자국의 물가 상승률, 공무원 등 자국민의 일자리는 무서워하지 않으나 일론 머스크의 주식 하락은 신경을 쓰죠. 최상목도 국내 경제 후퇴는 무섭지 않으나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서워하죠. 자,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볼 판단력과 사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AI 기술이 그리고 그 활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발전한 기술이 세상에 나온 이상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또 기술 패권주의,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파악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개선을 해야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AI에 잠식되고 3차 세계대전 발발 등 인류의 퇴보를 앞당기는 현상을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트럼프, 윤석열에 속았는가, 그리고 권력자들이 쓰는 수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